과거에는 문 전 대통령도 직격했던 바로 양문석 후보. 매일매일 과거의 논란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양 후보에 대해서 지금 계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안고 가겠다고 했는데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당의 투톱의 의견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문석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한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 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 과거 비하 발언이라든지 혹은 이른바 수박, 친명 아닌 비명들을 향해서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게 양문석 후보인데 강지연 변호사님. 네. 이번에 얘기가 나온 이유, 안산에 비유를 했지만 친문, 그러니까 과거 지난번 선거에서 졌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유부단한 때문이다. 이 얘기까지 좀 그런 얘기까지 소환이 되면서 좀 더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양문석 후보의 막말이 양파처럼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도 언론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만 좀 얘기하라고 입틀막 귀틀막 하는 모습 본인이 보이고 있었죠. 양문석 후보가 그동안에는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수박 깨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던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 어떻게 경선에 내보낼 수 있냐라고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당시에 공관위에서는 후보 자격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 정도의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역시 왜 본인이 하위 20%인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는 전해철 의원, 굉장히 친문계로 알려져 있죠. 행안부 장관이기도 했고요. 전해철 의원을 누르고 양문석 후보가 결국 공천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건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너무나 심한 막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김부겸 전 총리가 재심의를 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양문석 후보의 이러한 막말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임종석 사건 시즌2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친문계로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친문과 이제 친명, 비명을 넘어서서 이러한 막말을 하는 사람이 인성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이 공천 과정을 지켜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여러 정신을 계승한다고 한 게 바로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 전 대통령에서 이른바 불량품 혹은 이번에 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 2022년 6월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패한 이후에 친명계를 부르니까 이거 문 전 대통령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대선 진 거 아니냐, 이것까지 재소환이 됐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친명계 후보가 과거에 대통령, 문 전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이 와중에 좀 미묘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차장 교수님, 네. 문 전 대통령이 네. 물론 양산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맞아주고 다 응원한다는 건 저도 들었는데 탈당한,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소속의 김종인, 홍영표 의원 후원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종민, 홍영표
다 과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본인이 집권하는 시절에 집권 여당의 의원이었고 지금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해서 뭐 사실 지금 그러니까 당을 떠난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다 똑같이 소위 말하는 민주를 지향하는 후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아마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양문석 후보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격 뭐 이런 부분들도 적잖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양문석 후보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다는 이야기는 사실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사실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이 이재명 후보가 요구했던 재난지원금 이것만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만 했더라도 아마 0.73%의 차이를 극복했을 거라는 것이 예. 뭐 친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였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의 정권교체 책임론에 대한 친문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과 다 맞물려서 지금 양문석 후보의 지금 우유부단함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라도 아마 이 지금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 뭐 좋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뭐 인지상정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로 들은 거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좀 애매한 그 SNS 좋아요 눌렀다가 고양이가 눌렀다라고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양산의 반응 저 좋아요 진짜 맞는지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양문석 후보 관련된 여전한 개파 갈등으로까지 번진 민주당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